오늘은 예술의 도시 통영을 찾아왔습니다. 통영하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서 이 관광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통영에서 오늘은 통제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김헌주 대표님과 우리 무학여중 1학년 한혜지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오늘도 저희는 통영에서 열심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출발! 조선시대 삼도수군 통제영에서 유래된 통영. 그렇기에 통영에 오면 통제영을 꼭 둘러봐야 하는데요. 도대체 통제영은 어떤 곳이고 통영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이 통제영 안에서도 중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병관에 왔습니다. 대표님, 예. 이 세병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예, 세병관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통제사, 여기 통제영의 이제 그 최고 우두머리인 통제사가 군사 훈련을 한다거나 할 때 여기에서 이제 호령을 내리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울에서나 이런 데서 오는 고위직,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을 특히 이제 임금의 명령을 받고 오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을 여기에서 이제 접대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가 바로 이제 임금님을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요 뒤에 이제 골패단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에 요즘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의 어떤 사진을 걸어놓고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이제 통제사가 주관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북향 사배를 올리는 임금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공식 행사를 행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병관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요? 세병관은 은하수에 하늘에 흐르는 은하수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무기를 깨끗하게 씻는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씻을까? 피에 물든 무기를 씻어 가지고 재워놓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런 어떤 평화를 기원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조선시대 군령과 읍성에는 공방이 있어 군수품 생산과 진공품, 환상품까지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통제영 12공방에서 생산하는 공예품은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수준 높고 아름답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12공방으로 저희가 발걸음을 해봤습니다. 통영하면은 12공방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통영에 예술인이 많고 아름다운 이제 예술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 12공방하고가 관계가 있지. 한 300년 동안 이제 이 12공방이 운영이 됐는데 그게 이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제 통영인들의 어떤 유전 형질처럼 되어버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살, 칼, 총, 이런 것만 이제 그 군수물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군인이 입는 군복, 민간인 같으면 이게 이제 그 패션이 되겠지만은,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군수물자가 되는 거죠. 네. 총방, 입자방, 그다음 저 뒤에는 선자방, 부채 만드는 이런 거 전부 다 군인들이 쓰면은 군수물자니까 저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전문적으로 그걸 계속 만들다 보니까 수준이 높아졌고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수요가 이제 많이 창출이 돼서 그쪽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그랬죠. 다음으로 찾은 건물은요. 조금은 슬프고 한이 서려 있는 장소인데요. 수학루,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보여주는 이 누각은 외적의 침입이 빈번했던 통영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 뒤에 보이는 건물이 수항루, 받을 숫자에다가 항복한다 할 때 항 해가지고 항복을 받는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 건물을 지어놓고 요 밑에 내려다 보이는 바다에서 회군으로 분장시켜 가지고 여기서 항복을 받는 의식을 꼬박꼬박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임진왜란 7년 동안 일본에게 당한 그 사무친 원한을 끝까지 잊지 않고자 했던 그 건물이 바로 요 수항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전 만드는 유적이 발견된 곳.
통제영 안에 위치한 주전소입니다.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던 통제영. 그야말로 대단하죠? 이번에 찾아온 곳은 바로 주전소입니다. 주전소 하면 돈을 만드는 곳 맞나요? 예, 그러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돈을 만들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게 돈을 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권한이 이제 수반되는 거고 그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국은행 이런 데서만 이제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통제사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왕권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 있었지만 통제사가 자체 이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을 정도로 이제 권한이 막강했다. 통영하면 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이순신의 위협을 기리기 위한 위패를 모신 충렬사인데요. 그런데 이 충렬사 통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저희가 찾아온 곳은요, 바로 통영 충렬사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갔던 통제영은 그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과 연관이 있나요? 아, 예. 이제 충렬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당이 남해에도 가면 있습니다. 남해 충렬사인데, 남해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육지에 오르셔가지고 가묘를 썼던 자리에 이제 그 충렬사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조선 수군이 총본부니까 거기다가 이제 통영에다가 이렇게 다시 충렬사를 차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마다 이제 통제사나 이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올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위계가 엄격하게 쫙 이렇게 가장 높은 데까지 이렇게 있는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통영에는 이순신과 관련된 유적지는 또 어디에 있나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왜군과 맞서 싸웠던 당포해전, 그건 당포해전이 있었던 당포 앞바다나 당포성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1593년 이순신 장군이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어 가지고 진영을 설치했던 한산도의 제성당 뭐 이런 데도 있고, 창량묘라고, 충렬사는 이제 조선 정부에서 세운 거라면은 창량묘는 통영의 백성들이 저절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아서 만든 사당이 창량묘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통영의 항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 오늘날 경치를 감상하는 곳이 옛날에는 치열한 감시와 경계의 중심이었다고 하는데요. 서포로에 숨겨진 이야기 한번 알아볼까요? 통영 역사탐방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요, 바로 서포로입니다. 이 서포로에 서서 이곳 이 통영 시가지를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고 장관이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아니 그런데 대표님, 여기 서서 보니까 저희가 앞서 다녀왔던 통제영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 예, 예. 혹시 통제영과 저희가 서 있는 여기 서포로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 그렇죠. 예. 통제영을 둘러싸고 여기 이제 쭉 성이 있습니다. 석성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통제영을 한가운데 두고 저 위쪽에 보면은 그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산 꼭대기에. 예, 저게 북포루. 그리고 이쪽에 서포루. 그 저쪽에 동피랑에 있는 동포루.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 북쪽, 서쪽이 통제영을 한가운데 두고 감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있는 서포루가 정자처럼 보이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예, 정자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놀고, 머물면서 즐기고 이러는 건데, 여기는 이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이 여기를 지키면서 이제 망을 본 거죠. 즉, 북쪽 포루, 동쪽 포루, 서쪽 포루, 여기는 전부 다 망을 보는 망루예요. 요 이제 그 통제영을 지키기 위해서 요 성벽을 따라 가지고 요 자리, 가장 튀어나온 요 자리에서 바다에서 쳐들어오는 적,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살피던 어떤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제영을 둘러싼 어떤 군사적 요소 가운데 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아시아 수도의 중심에 자리 잡은 통영. 그 곳곳에서 살펴보았던 사람과 역사. 통영의 역사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 수군의 역사와 예술의 역사를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통영 역사 탐방, 오늘은 통제영에 대해서 정말 상세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통제영이 우리 통영에 주는 영향들, 서로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했던 우리 한혜지 학생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땠나요? 오늘 통영에서 통제영에 가봤었는데 그 통제영 안에 주전소에서 돈을 찍어낸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알게 되어서 뜻깊습니다. 네, 우리 뭐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통영 역사 탐방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